나는 누구인가? 나란 존재가 왜 중요한가? 우주란 무엇인가? 내 미래는 이미 존재하는가? 사실 이건 좀 반갑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연어. 모서리에 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쥐가 당신과 마주치면 잠시 행동을 멈췄다가 언제 닥칠지 모를 공격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도망갈 것이다. 당신이 바라보는 것을 쥐가 느꼈기 때문이다. 즉, 당신의 바라보기가 쥐에게 특정 반응을 유도한 것이다. 이는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예시이다. 관측되지 않는 한 파동처럼 행동하던 광자와 전자가 관찰자가 등장하는 순간 입자로 보인다는 양자이론. 두 가지 특성, 즉 파동과 입자는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어느 한편만으로만 가진다. 쥐와 마찬가지로 광자와 전자도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많은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다수 과학자가 일련의 다행스러운 사건으로 인간 생명이 지구에서 진화되기 전까지는 자연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자연은 무작위적이고 마음이 없다는 것이 수세기 동안 진리라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저명한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과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첨시의 원자는 무생물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활성체처럼 행동한다. 이들은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한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는 것은 모든 원자에 어느 정도 마음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매우 대담한 발언이다. 그는 원자가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려면 선택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주 자체가 마음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한다. 원자가 구름이나 나무, 코끼리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르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햇빛에 드러난 공기 중의 먼지 알갱이들은 완전히 무작위로 움직인다고 묘사할 것이다. 과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작위한 결과가 나올까? 자, 높은 건물에 올라가 밑으로 보이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우회전하는 차량이 몇 대가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확률은 50대 50이다. 그런데 이 경우 겉모습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차 안의 운전자마다 그들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회전도 무작위 운동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겉에서 볼 때는 우연이지만 차 안의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외면으로 보는 것은 그저 무작위로 보여지는 결과일 뿐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 내면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따르게 된다. 선택과 우연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과학계에서는 우연이라는 개념이 매우 지배적이다. 그래서 사물과 관련해서 선택의 가능성을 터무니없다고 여기기도 한다. 태양빛 속에 떠다니는 먼지 티끌은 은하들 사이를 무작위로 떠다니는 별먼지와 똑같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매우 특별한 운명을 맞이했다. 어떤 먼지는 지구에서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무작위라는 것이 아직까지 그 내면속까지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 스스로 겪었거나 수학이나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인 당신은 목적과 의미, 경향과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작위와는 정반대이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떠돌던 먼지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가 되었을까? 무작위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에 도달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마침 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어느 하나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관찰이라는 행동, 그저 바라보는 것조차 수동적이 아니라는 이 발견을 통해서 마음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물리학을 뒤엎었다. 물론 지금 당장 당신의 방을 둘러본다고 해서 그 물건들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눈이 다른 물체를 바라봄에 따라 당신 두뇌 속 시각피질의 활동을 변경시키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레몬을 칼로 자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잘라진 레몬에서 나오는 과즙이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이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머릿속에 레몬을 떠올리는 행위와 레몬을 실제로 보는 행위가 우리 몸의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두뇌의 명령을 침샘으로 전달하는 분자는 레몬이나 바위, 나무 속 어딘가에 있는 분자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마음이 물질에 미치는 이와 비슷한 재주를 계속해서 피운다.
그 변화는 우리 유전자의 활동까지 내려간다. 수십억 개의 뉴런을 따라 마이크로볼트 단위의 전기가 흐르고 뇌세포를 분리하는 시냅스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사건들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따라 바뀐다. 우리의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 관측된 것만이 우리가 현재까지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우주라는 공간도 아직까지 5% 이내밖에 관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 나머지 부분은 어둠의 상자 속에 있다. 누군가에도 관찰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 채 미궁 속에 남는다. 하지만 경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인슈타인이 공간, 시간,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중력의 암호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시각적 이미지의 경험 덕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주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든 우리와 무관한 것이 진짜로 존재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이다. 하나의 소립자에서 수십억 개의 은하에 이르기까지, 빅뱅에서 우주의 종말까지 실제한다고 알려진 모든 것은 관측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들 모두가 인간 존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경험 영역을 넘어서 뭔가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우주가 있기에 인간이 존재하지만 또한 인간이 있기에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관찰자가 없으면 그 어떤 대상이라도 존재의 여부가 파악되지 못한다. 인간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위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삶 속에서 상태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일어난다. 극적인 상태 변화를 겪을 때조차 당신은 당신의 세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세한 물리적 과정을 관찰할 수는 없다. 기쁨이나 불안을 만드는 뇌의 특정 영역을 뇌 스캔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쳐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아니라 최종 결과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다. 뭔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집 문 앞에 서 있고 그가 문을 두드린다. 그가 뭐라 말을 하고 당신의 마음이 반응한다. 그에게 문을 열어줄지 말지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이 뒤따른다. 마음의 반응으로 행동이 온다. 간단히 말해서 마음이 물질보다 항상 먼저다. 인간 세상에서만 우리는 이것이 진실임을 확신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을 말하면 그 사람의 몸을 이루는 물질적인 것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나 너랑 헤어지고 싶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까와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누군가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면 당신의 볼이 빨개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다시 당신을 무관심하게 쳐다보거나 적대적으로 변한다면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할 것이다. 단지 그 사람이 당신을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당신의 신체가 그에 따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체의 화학물질이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반응하고 있다. 관찰자 문제가 양자물리학 속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 이유는 관찰자의 행위가 입자들을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양자 영역과 현실 자체가 심리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은 이중적이다. 주관과 객관, 양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양쪽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문을 두드린 그 사람을 볼 때 그의 키나 몸무게, 머리 색상 등을 객관적으로 보거나 그의 말을 주관적으로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객관이라는 게 절대적 객관일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우리의 관점을 뒤섞어 버리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말하는 범죄 목격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기로 악명이 높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범인이 실제 얼마나 큰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젠베르크는 우리가 관찰하는 건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질문하는 방식에 노출된 자연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것은 완벽히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것이다. 관찰자는 관찰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자연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이루어져 있다. 누구도 파동함수 붕괴를 본 적이 없다.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양자 물체들은 상식적인 인과율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물질로 가득 찬 우주가 아니라 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가득 찬 신비한 우주라고 말할 수 있다. 우주의 마음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은 마음은 항상 자신의 주관성에 의해 오염된다는 가정이다. 같은 물질을 관찰하더라도 주관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지 않던가. 그 다르게 해석된 원인으로 다른 결과물이 탄생한다. 내 주관성의 오염도에 따라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만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다면 내 주관성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건 좀 반갑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다. 나라는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의 주관성에 의해 오염된 결과물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었는지에 따라 나의 반응은 달라졌을 것이고, 그에 맞게 신체의 세포 또한 다른 반응을 일으켰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성격을 만들고 나의 스타일을 만들고 결국엔 생활 방식을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의 나를 만들었을 것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말이다. 내가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 효과에 의한 내 반응, 그 반응에 의해 지금의 내가 되었고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 뉴턴은 정원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차를 마시다 중력의 법칙을 떠올렸다. 왜 저 사과는 수직으로 땅에 떨어질까? 왜 사과는 옆이나 위로 가지 않고 지구의 중심으로 거듭 떨어지는 것일까? 이는 분명히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일 것이다. 물질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지구의 질량 속에 끌어당기는 힘의 합은 지구의 어떤 측면도 아니라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 물질이 그렇게 물질을 끌어당긴다면 이건 물질의 양에 비례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사과 역시 지구를 끌어당긴다. 뉴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것이 뉴턴의 유명한 일화이다. 끌어당기는 것은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 에너지 역시 그에 비례한 물질을 끌어당긴다. 0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만 수학에서 무는 단지 하나의 숫자일 뿐 존재의 절망을 나타내는 기호는 아니다. 인생에서 내가 이룬 것은 0이야 라는 말은 절망적인 푸념일 수 있다. 하지만 방정식으로 1 빼기 1은 0으로 전혀 절망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마이너스 1 더하기 1도 0이다. 원래 제로인 것과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플러스를 더해 제로가 된 것이 과연 같을까? 수학적으로는 결과값이 같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경험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경험에는 표현할 수 없는 플러스 요인들이 있다. 현재의 값이 0이라고 해서 완전한 0으로만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수학적 결과값을 인생의 결과값과 동일시할 수 없다. 모든 우연 속에는 누군가의 선택이 있었다. 그 선택에는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다. 그 목적과 의도는 관찰자의 객관과 주관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객관은 주관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 즉 마음과 연결된다. 인간의 경험을 넘어선 영역은 영원히 알 수 없다. 우주의 경이로움은 인간이 의식하지 않으면, 즉 인간의 마음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관찰자, 관찰 대상, 그리고 관찰 과정, 이것들은 분리될 수가 없다. 나와 현실과의 관계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내 미래는 이미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다. 불만을 느낀다면 가장 먼저 오염된 주관을 살펴라. 우주의 존망은 그 자체가 인간 존재에 달려있다. 당신의 미래의 존망은 그 자체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의한 반응에 달려있다. 우주는 우리의 방식에 반응한다. 이 우주는 자신의 모양이나 색깔, 소리나 감촉 그 모두를 우리에게서 얻는다. 이것이 진짜 우주이며 우리의 유일한 우주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퇴보와 진보는 자신의 선택이다. 그 선택은 마음의 반응이다. 그 반응이 미래를 결정한다. 당신 자신이 곧 우주다.